반갑습니다. 핵심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등식의 성질 그리고 이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항의 의미를 안다입니다. 등식이 뭐였죠? 그렇지, 등호가 있는 식이었죠? 등호가 있는 식 A는 B가 있다고 할게요. 자, A랑 B랑 같을 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똑같이 더해줘도 등호는 그대로 성립하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A랑 B랑 같을 때 이번에는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똑같은 양에서 똑같은 수를 빼면 등호는 성립하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A랑 B랑 같은데 양변에 같은 수 C를 곱해볼게요. 어차피 A와 B가 같은데 각각의 똑같은 수 C를 곱해도 그 결과는 같겠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마지막 A랑 B랑 같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같은 값 A랑 B에 똑같은 수인 C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죠. 따라서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갔고요. 0이 아닌 C에 대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호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근데 그냥 같은 수가 아니죠? 그렇지,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 네 가지 성질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요. 등식의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등식의 성질의 키워드는 똑같이 라는 겁니다. 한쪽에 C를 더하면 반대쪽도 똑같이 C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C를 빼면 반대쪽도 똑같이 C를 빼줘야 되고요. 한쪽에 C를 곱하면 반대쪽도 똑같이 C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A가 B랑 같을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알맞은 수를 쓰라고 했어요. 자, A 더하기 18은 뭐랑 같을까? 자, A랑 B랑 같죠? 그런데 A 쪽에 18을 더했어요. 그럼 똑같아지려면 B에도 똑같이 18을 더해야 되겠죠? 따라서 빈칸에 18이 들어가면 됩니다. A랑 B랑 같은데 한쪽에 18을 뺐어요. 너만 빼니? 나도 뺄 거야. 따라서 오른쪽에도 18을 빼주면 됩니다. A랑 B랑 같은데 이번에는 A의 18을 곱했어요. B도 똑같이 18을 곱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0 아닌 수인 18을 A에 나눠줬어요. 그러면 B에도 똑같이 18로 나누어져야지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형태가 달라요. A랑 B랑 같은데 18-A와 같은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A랑 B랑 같대요. 그러면 A 대신에 그냥 단순하게 B를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A 대신에 B를 넣으면 18-B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6번도 9 플러스 3A와 같은 것은요. A 대신에 그냥 B를 넣어주면 돼요. 따라서 9 플러스 3B가 됩니다. 7번은 A 대신에 그냥 B를 넣으려고 보니까 오른쪽에 마이너스 5가 나왔죠? 이럴 때는 빨리 한 단계를 더 써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던 거 그냥 A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요? B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A-5는 2B-5랑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우변을 보니까 마이너스 5가 먼저 나왔죠? 따라서 뒤쪽에는 2B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2B는 앞에 부호가 없다는 말은 플러스가 생략된 거니까 플러스 2B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8번 7-3A래요. 이 아이와 값이 같은 것은 가장 단순하게 A 대신에 B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7-3A는 7-3B랑 같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3B가 나왔죠? 남은 거는 7
플러스 7이 남았기 때문에 뒤쪽에 플러스 7을 써주면 됩니다. 등식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 이해하느냐를 확인하는 문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1, 2, 3번부터 해서 조금 복잡한 형태인 5, 6, 7, 8번도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이 항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x-4는 0이라는 등식이 있어요. 자, 이 등식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4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고 싶어요. 마이너스 4를 없애려면은 4를 뺀 걸 없애려면 다시 4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가 사라지게 되고 2x는 4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죠? 이때 우리가 계산한 중간 가정을 없애고 처음 시작과 끝만 비교해보면 내가 없애고 싶었던 마이너스 4가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부호를 바꾸어서 이사한 것과 같은 형태죠. 즉,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이사시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기로 약속하냐면요. 이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이항이라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2x-4는 0에서 마이너스 4를 반대 쪽의 항으로 옮기는 것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세 줄이 필요하고요. 단순하게 이항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2x-4는 0이고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고 싶기 때문에 단순하게 옮겨주는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꾸어서 옮겨주면 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과 이항을 이용한 것을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어느 쪽이 더 간단한가요? 그렇지. 이항을 한 것이 훨씬 더 간단하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등식의 성질보다는 이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사시키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바꾸어서 이사시킨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다음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라고 했어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라는 것은 우변에 항이 남아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자, 3을 이항시킨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문제 풀 때 반드시 이항해야 되는 것을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표시하세요. 선생님, 저는 저거 표시 안 하고도 이항하는 거 다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따라서 저렇게 화살표를 한번 하고 나면은 부호도 실수하지 않고 여러 개를 동시에 이항한다고 할 때 계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반드시 이항이라고 하면은 이항할 항을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하는 거 반드시 연습하도록 습관 들이도록 합니다. 자, 3을 이항시킬 거예요. 이항시킬 거면은 부호를 바꾸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죠. 원래 있던 터줏대감 4-2x 써주고요. 3이 이항에서 오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우변에는 남아있는 항이 없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그렇지, 0으로 반드시 표현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좌변에 동류항이 보이죠? 4와 마이너스 3이 동류항입니다.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간단히 표현됩니다. 2번 볼게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라는 말은 우변에 항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변에 3x와 마이너스 3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시킬게요. 터줏대감 4x 마이너스 2는 써주고요. 3x가 이항에서 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이항에서 오면 플러스 3,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써줘요. 동류항이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있죠?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x 플러스 1은 0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정리된 두 식을 볼게요. 모두 다 항을 좌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는 0이 나왔어요. 그리고 왼쪽에, 즉 좌변에 있는 식을 봤더니 x에 관한 1차식이 나왔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1차식 이꼴 0으로 표현되면은 이 등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동했을 때 x에 관한 1차식 이꼴 0이 나왔죠? 따라서 이 등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정한다?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1차식 이꼴 0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1차식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지, ax 플러스 b죠? 따라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ax 플러스 b는 0으로 표현되는 등식입니다. 당연히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1차 방정식을 판별하는 문제를 함께 알아볼게요. 1차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요. 1차 방정식인지 판별하려면 첫 번째,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해서 노트 정리하고요. 관련된 문제를 교과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집 찾아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 푸는 시간이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 확보되어야지 자기 공부가 되고 수학 실력이 오를 겁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